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 중등임용 국어과에 합격하여 현직 교사로 재직 중인 국어생선입니다. 오늘은 2차 시험장에서 제가 요긴하게 써먹었던 꿀팁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저는 1차 컷에서 플러스 3점 정도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종 컷에서는 플러스 5점 정도로 합격을 했습니다. 면접과 실연에서 꽤나 높은 점수를 받은 거죠. 제가 준비하면서 저의 단점을 보완하게 했던 꿀팁들 지금부터 소개할게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시선 처리예요. 이거 정말 간단하지만 좋은 꿀팁일 것 같아요. 즉, 사람의 눈을 마주치는 것이 아닌 평가관의 미간 혹은 평가관과 평가관 사이의 공간을 쳐다보는 거예요. 이건 사실 제가 겪었던 문제인데요. 제가 사람의 눈을 직접 마주쳤을 때 순간적으로 머리가 좀 백지처럼 하얘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가 유교의 나라다 보니 나보다 좀 어른들의 눈을 마주쳤을 때 나도 모르게 눈을 아래로 깔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따라서 제가 스터디 때 항상 연습했던 스킬입니다. 그러면 이런 의구심이 들 수 있어요. 좀 시선 처리가 부자연스럽지 않을까요? 상대방이 보기에는요, 자신을 쳐다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즉, 나는 쳐다보고 있지 않지만 쳐다보는 느낌을 주는 정말 미친 꿀팁입니다. 다만 주의사항은요, 2차 시험장에서 이거 연습 없이 바로 쓰시지 말고요, 스터디에서 계속 연습해보시고 영상으로 본인의 모습도 찍어서 자연스러운지 확인을 꼭 자주 하세요. 연습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웃는 표정입니다. 실현장에서 계속해서 웃고 다니세요. 정말 실없는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요. 앞에 영상에서도 말했다시피 자기 체면의 일종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는 나는 이미 합격했는데 그냥 마음 편하게 내 수업 한번 보여주러 왔다는 마음가짐의 표현으로 웃음을 선택했습니다. 저는요, 표정이 굳어있고 긴장한 티를 내면 그것이 부자연스러운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계속 밝게 웃으면서 복도 감독관이든 그 대기실의 감독관이든 자주 인사하고 밝게 웃는 표정 지었습니다. 그러면 저의 긴장을 풀어줌과 동시에 그 2차 시험장의 분위기를 좀 내 거로 가져오는 효과가 크더라고요. 근데 이럴 때 또 의구심이 들 수 있는 게 너무 실없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요, 우리나라 속담에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웃는 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요, 교사를 뽑는 시험이다 보니까 좋은 인상, 웃는 표정은 간접적으로 더 플러스 점수가 될 수도 있어요. 웃는 것은 얼굴 근육을 움직이는 행위입니다. 근육도 평소에 하지 않는 행동을 하면 되게 부자연스럽잖아요. 우리가 마치 운동하지 않다가 갑자기 헬스장 가면 다음날 이렇게 몸살 걸리는 것처럼요. 따라서요, 평소에도 자주 웃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주세요. 그럼 또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애초에 그런 환경에 웃음이 나올까요? 그런 환경에서도 웃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겁니다. 이게 절대로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저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제가 같은 해에 합격한 동기분을 연수에서 우연히 만날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합격했을 때는 코로나가 심해서 오프라인으로 합격 동기들을 만날 일이 없어서 거의 처음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의 시험장에서의 첫인상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되게 여유가 넘쳐 보이더라. 그러니까 제가 의도한 웃음으로써 2차의 분위기를 가져오는 거에 좀 성공한 셈이겠죠. 다음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의 속도예요. 빠른 것보다는 조금 느린 게 좋습니다. 그 이유로 면접관들은요, 수험생이 조건을 정확하게 발화했는지를 확인하잖아요. 근데 수업 실현의 경우는 그나마 이게 판서로 들어가 있어서 수업 실현 끝난 후에 칠판 확인하시면서 이 수험생이 조건 제대로 했네를 확인하신다고 해요. 그런데 면접은 오로지 발화로만 하죠. 따라서 속도가 너무 빨라서 면접관이 조건을 못 듣는 경우가 없어야 합니다. 그 다음 이유 두 번째는요, 특히나 임용 면접은 보통의 면접관과 면접자가 주고받는 형식이 아니에요. 말만 면접이지 면접자가 혼자 따다다다 말하고 면접관은 오로지 듣거든요. 제가 지역에 따라서 질문하는 경우도 있다곤 들었어요. 하지만 이는 추가 질문의 성격이지 앞에 수험생이 이걸 잘 못 들었는데 이 조건 얘기했나요? 혹은 앞에 거 다시 말해줄 수 있나요? 라는 확인하는 질문의 사례는 저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요, 차분하게 말하는 습관, 조금 느리게 말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또 이런 의구심이 들 수 있어요. 너무 느리면
할 말을 다 못하지 않을까요? 하지만요, 2차는 어쨌든 긴장되는 자리잖아요. 사람이 긴장을 하게 되면 말이 빨라지지 느려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또 나의 말이 너무 느려지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조건이 면접관에게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을 정도로 빠른 상황을 피하자라는 의미였습니다. 제가 말하는 정도의 속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정확한 발화예요. 다시 말해서 실수하셨으면요, 실수 인정하고 그냥 다시 정확하게 또박또박 말씀하세요. 저의 사례 말씀드리면 제가 면접에서 2점 정도 깎였어요. 제가 이때 조금 어버버거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수정하지 않고 좀 다소 어물쩍 넘어갔어요. 여러분 절대 그러시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실수 인정하고요, 그냥 다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만약에 실수를 하셨으면 말의 템포 한번 쉬시고 그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은 잠시 생각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잠깐 생각하는 시간 가지세요. 어차피 주어진 시간에만 다 대답을 하면 됩니다. 제가 면접에서요, 이 부분을 알았어요. 근데 연습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원테이크로 가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실전에서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계속 반복된 연습을 강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이 꼭 지금 말씀드린 4가지 꿀팁을 실제로 많이 연습해서 몸에 익혀두셨으면 좋겠어요. 2차는 결국 발화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꼭 연습을 하셔서 2차에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2차 남은 준비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